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뉴욕을 연결하고 전 세계인들이 방송으로 이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굉장히 그거보다 내용은 인간이 지난 4월 달에 출시한 자유도 여기 7개 자유도 5년이 지난 시간 동안 검은고 연주처럼 들리죠. AI 의 단위라고 4배가 증가합니다. So usually you see that where I felt like performance. So 기술을 응용해서 어떻게 사는데요? 이렇게 블록형 한글 교육 로봇 한글봇입니다. 않는다는 것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메이커도 잘 간수하고 그걸 권리화하는 게 가상의 신발입니다. 저희 There are spaceware installations, the painting. 시청 척후 미각 순서대로 기술이 개발이 보면 굉장히 스스로를 기계화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MBTI いらっしゃ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ドラえもんは好奇心や 스타일 트랜스퍼 같은 알고리즘들을 활용해서 각 도시의 데이터 디자이너 it was quite effective but it was limited. 자, 우선은 그 다음 사례를 보면 and this is another piece at the 제가 한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백남준은 Collaborated each response and converted it into that no one will ever find except 가로의 이 두 번째 작품은요. 꿈속에서 art that sparks joy and inspires and interactive experiences. 오늘 융합의 자리에 초대 대상이라든지 예술에 만난 예술은 과학기술 발전에 크리에이터들이 현재는 신은영 정책관님, 그를 지내던 당대 유명 타인이 연구에 그 얼마나 어려운 그 연구를 네, 안녕하세요. 원광현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테니까 간단히 제 설명을 하자면은 저는 거의 평생 카이스트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정년 퇴임하고 주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여행하고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과학과 예술의 만남, 융합 이런 이슈인데요. 사실 그 예술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아시겠지만은 저 바나나 얼마 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 600만 불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과학 역시 어렵습니다. 저 논문은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제프리 힌턴 교수의 가장 유명한 논문인데 역시 전문가가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정도로 어렵습니다. 예술도 어렵고 과학도 어렵고 그러면은 과학과 예술에 만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만날 때 또 융합이 될 때 그 힘은 어마어마한 어떤 파워로 우리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내용을 얘기할까 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요. 거기에 맞게 그래서 적당한 제목이 없을까 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자, 사실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역사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현재 그리고 미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이걸 이 방안 전체에 전부 다 끌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건물도 있고 도시도 있고 자동차, 비행기, 또 온갖 자연계, 또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이 이 방 안에 꽉 차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말고 개념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 이 방을 가득 채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런 중에 여기에 한 분을 소환을 하겠습니다. 이분 아마 아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자, 이분은 아시겠지만은 르네상스 때 활약하신 분이고 예술가로 널리 알려져 있고 굉장히 우리에게 그 소위 얘기하는 명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요.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수학자이자 또 유체역학을 관심을 갖는 그런 자연과학자이기도 했고요. 오늘로 치면 아마 물리학자겠죠. 그리고 눈을 하늘로 돌려가지고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그것의 비밀을 캐내려고 노력했던 천체학자,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또 행사 기획자이기도 하고 또 무대 디자이너이기도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한번 여기 모셨다고 합시다. 그분에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과학자이세요? 예술가이세요? 우리가 질문을 당신의 전문 분야는 뭐죠? 뭐라고 대답할까요? 과학이세요? 예술이세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글쎄 모르겠어요. 아마 저는 두 개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 거기에 이름을 붙인다면 글쎄
아티언스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하고 대답할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이 이탈리언이니까 이걸 라틴어로 하면 아트의 라틴어 버전 아르스, 그 다음에 사이언스의 라틴어 버전 사이언티아 붙여서 아르스 사이언티아라고 불렀을지도 모르죠. 저는 아티언스라는 단어를 10여 년 전에 이 대전에서 대전 문화재단과 같이 이제 용어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짐작하실 거예요. 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지 정말 뛰어나고 또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고 여러 분야를 같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재들을 항상 어디에 레오나르도라고 불러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는 조금 약간의 자괴감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는가?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대한민국 땅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는가? 어떠세요? 혹시 누구 떠오르는 분 없으세요? 네. 챗GPT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뭐 그냥 굶시렁 거리더니 답을 내놨어요. 두 분을 저한테 제시했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네, 세종대왕.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 것 같으세요? 네. 아까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님이 소개했던 백남준 선생님입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는 이분을 그냥 비디오 아티스트, 비디오 아트를 처음 만드신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뛰어난 음악가였고 또 행위 예술가로 또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인, 어떤 예술인보다도 백남준 선생님과 같은 양 분야를 이렇게 다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제가 챗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렇다면은 21세기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몇 사람 리스트를 제공하게 했지만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말로 과학과 예술의 융합 능력을 가진 우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끝에 있는 과학, 저 끝에 있는 예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융합시켜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야 되고 더 효율적인 걸 만들어내야 되고 더 인간적인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 우리의 산업 구조를 그러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얘기가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우린 아티언스라는 단어로 그냥 축약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그냥 아티언티스트라고 부르면 되겠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제 강연 이후에 아마 여기 무대에 올라오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퍼폼 하시는 분들은 다 뛰어난 아티언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학기술자 그리고 문화예술가가 왜 만나야 하는지, 또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할까 합니다. 융합을 논하는 자리답게 오늘 모두들 다 격식을 다 내려놓으시고 대화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여기 6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부에서 미래인재 정책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순정 국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과기부에서 과학문화 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초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오신 신은향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신은향입니다. 다음은 오늘 융합의 서곡에서 아주 아름다운 선율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주신 오하이오에서 오신 우리 차인홍 교수님, 바이올리니스트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오하이오 데이튼시에 있는 그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그 라이트 주립대학의 그 라이트 이름은 WRIGHT, 그래서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의 출생지가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의 그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과학의 어떤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그런 라이트 형제를 기리는 그런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기술대학원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이성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 동네 카이스트에서 문화기술대학원 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성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걸 보니까 이런 아트와 사이언스의 융합이 이제 과학과 예술가뿐만 아니라 이 대중들에게도 점점 포구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즐거운 행사가 되길 바라고 저도 즐겁게 참여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공연과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미래에 대해서 사유하라고 하셨던 백남 선생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되면서,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냥 분야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리고 일상과 문화에 깊이 개입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무대와 말씀이 어떤 분야별 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역들의 경계 없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 경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내용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고, 그동안 가려 있었던 서로의 칸막이들을 이제 걷어야 되는 그 시발이 이 무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느낌표 3개. 예. 하나는 저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을 설립할 때 큰 도움 주신 신은영 정책관님, 제 느낌표와 이모티콘 하트 하나를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트 하나는, 저는 차 선생님을 무대 위에서만 이렇게 올려다 봤는데 이렇게 같은 맘먹는 자리에 이렇게 와서 정말 기쁘고요. 또 전체적으로 또 느낌표 하나는 이런 행사를 정말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굉장히 멋있는 행사 같아요. 준비해 주신 또 여러 주최자, 또 김명석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 주제는 아티언스이죠. 아티언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아트와 사이언스의 합성어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 대덕 연구개발특구,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대전의 과학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과학과 예술이 융합해서 새로운 예술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상징한다 하는 그런 키워드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 있으셨지만 오늘 주제 강연을 맡아주셨던 원광현 박사님께서 10년 전에 이 아티언스라고 하는 것을 창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과학과 예술, 이 위대한 만남은 꼭 이루어져야 할까요? 우리 이성희 교수님께 한번 먼저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사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필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발달해 왔다라고 모든 분들께서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매슬로우 욕구 5단계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가장 기본을 보시면 인간은 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는 여태까지 보건과학과 또 기초과학들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달을 해왔고요. 또 인간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이상에는 이 사회적 욕구와 이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적 욕구와 존경의 욕구는 저는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했다면 지금은 온라인에서 SNS를 통해서 또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본인의 어떤 존경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만족되고 나면 그 위에는 최상위의 욕구로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아 실현의 욕구는 사실 문화, 예술과 관련이 깊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이 된 이후에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위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음악, 예술과 미술이고 과학 기술이 그것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저도 뭐 이성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과학 기술하고 예술은 우리 만남은 좀 필연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 측면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광현 교수님께서 아까 그 강의를 잘 해주셨지만 우리 그 인류사에서 가장 크게 진보했던 시기가 이제 르네상스인데 르네상스는 비단 제가 봤을 때 어떤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발전한 것도 있지만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많은 예술가들이 과학기술적 지식도 함께 융합해 가면서 그렇게 인류의 발전과 인류의 성장과 또 뭐 이런 것들을 이끌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20세기 우리가 문화산업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도 사실 과학기술적인 지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영상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기술, 방송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소수에게만 향유됐던 문화 산업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어떤 기폭제가 돼서 무슨 우리가 지금 뭐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모든 산업들이 과학기술과 결합돼서 지금 나타났다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결합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융합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체부에서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 신은양 국장님 어떠신지요? 네, 저도 뭐 과학과 기술의 만남은 필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 이제 필연이라고 했을 때 서로 어떤 작용들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예술의 입장에서 예술은 과학의 미래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블레이드 러너인데 거기에 사이보그와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사이보그와 인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예술이 던져내면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그런 문제나 그리고 해결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것이 예술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 과학기술은 예술을 위해서라게 예술의 새로운 창조성을 덜 넓혀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기술에 힘입은 바 크고, 사진이라는 기술이 하나의 예술 영역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비디오 아트나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이 또한 새로운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예술의 새로운 장르를 열어나가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고 또한 저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택이 아니고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분명히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과학과 예술 분명히 또 다른 고유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더 먼저 서로의 문을 두드렸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이 예술의 상상력을 깨우는 역할을 더 많이 했을까요? 또 아니면 예술적 상상력이 과학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자극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차인홍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네,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그분께서 음악을 무척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의 피아노와 특별히 바이올린 연주 실력은 거의 전문가 수준 정도일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고, 당대에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던 당대 유명 피아니스트들과 함께 연주를 즐기곤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그 아인슈타인이 연구에 얼마나 어려운 그 연구를 하면서 고심을 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연구에 몰두하다가 어떤 문제에 막히면은 그 돌파구를 늘 음악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과학의 전문의는 아니고 이해가 부족합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과학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줄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그 모든 작업들과 결과는 아마 과연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번 행사의 키워드 바로 테크아트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크아트는 단순히 과학기술이 예술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두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융합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테크아트가 대중적으로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더 첨단 기술적이어야 한다. 아니면은 예술과 감성과 공감이 더 담아져야 한다.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공감 볼을 한번 눌러주시죠. 박남희 관장께 먼저 그 내용 말씀을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왜냐하면 무엇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에게 이 예술과 기술 또는 기술과 예술의 결합 형태의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다가갈까? 그건 사실 저희가 백남준 예술에서 한번 그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남준 선생님이 1984년에 이제 굿모닝 미스 오웨를 했을 때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텔레비전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가 만나려고 했을 때 백남 선생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생겼는지
이 공통의 예술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예술이 어떤 예술가가 또는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그 해결의 방법들이 이제 찾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굿모닝 미스 오일도 그랬고, 그리고 사실 글로벌 그루브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비디오 아트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부채춤도 들어가 있고 탭댄스도 들어가 있고 첼리스트 샬롬 무어맨의 첼로 연주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섞었습니다. 테크아트라고 하는 또는 뭐 아트앤텍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그 영역들을 서로 연결하면서 대중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만들지에 따라서 그 다가가는 방식,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이제 그런 길을 보여줘서 한 번쯤 상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아트가 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 해결 도구로 사용했던 경험담을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0년에 그 뉴 밀레니엄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희 연구실에서 미래의 로봇 디자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로봇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자들의 연구 대상의 전유물이었는데 그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인문학 그리고 예술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철학가 이런 사람들과 결합해서 새로운 감성 로봇을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협업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끈기,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관진 교수님께 잠깐 말씀을 묻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실까요? 짧게는 저는 관장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네.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 아트가 항상 테크놀로지 기반이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아닌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유화부터 시작해서 또 선형 원근법 또 뭐 등등 해서 아닌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공연 예술 쪽은 굉장히 테크놀로지 기반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태여 테크놀로지 아트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테크놀로지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전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지금의 테크놀로지 아트도 언젠가 미래에 살아남는 테크놀로지 아트는 아마 테크놀로지라는 단어를 안 쓰겠죠.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창작자가 테크놀로지를 100% 다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100%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테크놀로지를 도구로 사용하든 아니면 미디어로 사용하든 아니면 협업자로 사용하든 뭐든 완벽하게 제어하고 공존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자기의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테크아트라고 하는 말이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데 이 테크아트의 가치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테크아트는 산업에서 기존의 틀을 혁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산업의 영역을 만들어내는데 더 초점이 맞춰질 수 있을까요? 기존 산업을 새롭게 변모시킨다, 아니면 다른 영역의 새로운 산업을 개척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혹시 이성희 교수님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원광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술은 사실 그 기반에는 기술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진 기술이 발명이 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회화가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했던 것에서 넘어서 뭐 인상주의라든지 추상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었던 것도 있고요. 뭐 피상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뭐 바이오 아트라든지 또는 뭐 3D 프린팅 기술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또 조형 예술 쪽에서 또 혁신이 일어난다든지 뭐 다양하게 접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요즘 느끼고 앞으로도 약간 예측하는 것은 이제 예술 창작이 점점 더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대규모 자본 없이도 예술 창작이 가능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극장에서만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매우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계시는데요. 이런 창조 어떤 AI 기술이 접목되면은 보다 많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생기고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현재는 그냥 비디오를 레코딩해서 보여주는 이런 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개인이 영화 감독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은 한 5년이나 10년에는 유튜브 같은 곳에서 개인이 만든 영화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과 예술가가 협력을 함으로써 예술의 저변이 훨씬 더 넓어지고 풍부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희 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성희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가 굉장히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기 좋은 것 같은데요. 백남준 선생님이 1973년에 1인 미디어 시대를 열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채널을 가질 수 있다. 정말 그 시대가 왔고 그걸 작품으로 보여주셨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시대의 산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예술이 상상했었고 과학기술이 그 산업의 기반이 돼서 지금 시대를 이끌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남준 선생님이 한 5가지 정도의 기술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탄생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디오 아트의 탄생이었고, 세 번째는 기후 위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견이 있었고, 네 번째는 이 미디어가 글로벌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글로벌 미디어였고요. 다섯 번째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저희가 지금 예술과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다 연결돼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예술가의 상상력과 과학적 실현이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 사회의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정 국장님, 혹시 과기부에서도 이 산업적 가치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겠어요? 예, 뭐 원광은 교수님, 뭐 이성희 교수님, 그다음에 박남희 관장님께서 그 기술과 그 융합된 그 우리 그 문화 산업이 어떻게 혁신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제가 사실은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그 오감을 그 통신 기술을 통해서 다 전송하는 기술에 대해서 뭐 이런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그 문화 산업이 시청각 중심인데 거기에다 촉각, 뭐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이 결합된 이런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훨씬 더 그 문화 산업이나 예술 산업 영역에서 훨씬 더 풍성하고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면 기존 산업 틀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주
앞으로 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이 문화 예술 산업 영역이 무궁무진하게 아니면 타 산업 영역으로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체부의 신 국장님께서도 한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질문을 봤을 때 당연히 기존의 틀을 깨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사진 기술의 발전이 기존의 회화의 틀을 깨서 추상 미술로 가게 하고 개념 미술로 가게 하는 촉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자세히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니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게 그 혁신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적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술이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구현 가능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아까 했던 공연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까 여러 시도를 카이스트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시도들을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 그런 작품을 만들 때 5분, 10분짜리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공연을 올릴 때 뭐 1시간, 2시간 끌고 나가는 힘은 결국 스토리의 힘이고 예술의 힘이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러 올 거고 그 공연에 늘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다시 산업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산업적 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다. 일회성의 기술적 접목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소비, 돈을 내어서 소비하겠다는 욕구까지 끌어내기 위한 산업적 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아트라는 이런 멋진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한 가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놀라운 융합의 주도권을 누가 쥘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는데 혹시 차인홍 교수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테크아트의 뭐 기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과 창작자 또 뭐 공연자 두 분야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작의 가능성은 물론 또 공연 예술의 어떤 그 최고 또 다양성 또 관객과의 소통이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의 최고를 이 두 분야가 주도권을 같이 갖고 함께 갈 때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자이시면서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에서 문화기술 분야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계시는 이성희 교수님도 아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네, 보통 이제 기술자 예술가를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점점 더 심화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유가 사실 뭐 기술은 예전부터 어려운 것이다, 뭐 전문가만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향유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었는데 예술도 이제는 배우지 않고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또 예술이고 그 밑에 기술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예술과 기술을 잇는 테크니컬 아티스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예술적 이해와 함께 또 기술적 소양이 있는 그런 직군을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예술가들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예술가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전달하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테크니컬 아티스트들이 한국에도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테크아트가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중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이 장르는 단순히 창작과 산업을 넘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사회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테크아트가 진정한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민간의 창의적인 도전이 더 중요할까요? 테크아트의 미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네, 사실 두 주체 다 당연히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정부에서는 틀을 잡아주고 또 지원을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중요한 것 같은데, 문화기술 이제 R&D 측면에서는 저는 현재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술 중심의 지원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술 지원이 또 어떠한 예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R&D가 과학자와 예술가가 같이 협업을 하는 구조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현재 R&D는 물론 RFP를 받아서 올라가서 내려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은 하향식인 탑다운인 경향이 있는데, 이런 탑다운의 경향이 어떤 발랄한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부분은 상향적인 어떤 과제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측을 대변해서 우리 문체부의 신은양 국장님, K-테크 아트 발전을 위해서 문체부의 의견을 한번 청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간과 정부 각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술과 기술 융합에서 키를 잡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건 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의 혁신과 도전 정신이 이 모든 걸 만들어 내가는 출발점이자 귀결점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인프라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인 미디어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1인 미디어 시대에 저희 누구나가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려면 저희가 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장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해서 하려면 AI를 학습하기 위한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작업들인 거고요. 대단한 엄청난 DB 구축이 필요한데 사실 민간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율주행차 생각하면 문체부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이게 구현이 되려고 하면 인간의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탑, 멈춰, 악, 이 모든 것들이 위기 상황에 자동차를 멈춰야 되는 언어라는 부분을 자동차가 학습을 해야 하고, 그를 위한 언어 데이터도 많이 필요한 상황들이거든요. 한국어나 한국 예술이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좀 마이너인 예술의 상황에서 저희의 이런 예술을 AI 상에서도 이제 구현해내고 새로운 융합의 과정에 어떤 한국적인 요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구축이나 학습을 위한 여러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홍순정 국장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문체부 국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문화산업 영역은 또 과학기술 영역도 좀 비슷한데 창의성이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이 창작자 중심의 아니면 과학기술자나 예술가 중심의 어떤 그 정책이 주도되는 정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그거를 좀 보조하는 역할을 좀 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 R&D 부분에서 사실은 그 R&D가 이런 예술 쪽하고 결합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촉진하고 협업하고 하게 할지 이런 것들이 정부가 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문화산업 중에 창작자 보호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조성되는 산업에는 기존 규제랑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어떻게 풀어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부가 주로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두 국장님의 말씀에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아주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끝으로 원근 교수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까 질문이 뭐 정부가 예, 더 중요하냐, 역할- 민간이 더 중요하냐였죠. 그렇습니다. 예. 네. 이건 마치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하는 질문과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 뭐 민간에 실제 일하시는 분들은 다 뭐 자기 일을 열심히 또 애정을 갖고 하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뭐 정부에 대한 좀 바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미 1999년에 정부에서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에서 5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IT, BT, 그다음에 NT, NT for 나노, 그다음에 ET for 에너지, 그다음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게 CT였어요.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문화 산업이라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규제의 대상이지 지능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네, 그때부터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K 콘텐츠에 기반한 문화 또 예술도 크게 성장하게 된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의 어떤 아젠다 세팅,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해 주시는 건 정말 일선 예술가, 일선 사업가 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요. 두 부처뿐만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 계신 분을 올려서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풍성한,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또 많이 요구하고 필요로 해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미래의 대화를 통해서 과학과 예술이 융합이 단순히 아이디어가 아니고 현실적이고 강력한 변화의 동력임을 확인했습니다. 테크아트는 기술과 예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이자 산업이고 우리 사회의 국가의 미래를 이끌 혁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G 아티언스의 비전처럼 오늘 논의가 한국이 글로벌 테크아트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테크아트가 지속 가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혁신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래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